이어서 5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깐 그 전 시간에 한번 공부한 걸 좀 보면요. 미국의 역사 중에서, 미국의 커뮤니티 실천의 역사 중에서 18세기 후반, 19세기 후반이죠.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 1914년까지의 미국 사회 변화의 흐름들을 같이 훑어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점이 있었죠. 영국의 흐름과 영국의 초창기 사회복지의 흐름, 19세기 초반에 지역사회복지의 흐름과 동일한 양상들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동일한 양상의 역사적 배경에는 미국에 당초에 처음에 와서 그런 지역사회복지 운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영국에서 이주를 거쳐서 넘어오셨던 분들이고, 서구 유럽의 그 문화 중에서 어떤 많이 이제 몸에 익혀졌던 분들이 넘어오셔서 그런 문화들을 다 이어받아서 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역사회복지에서의 흐름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초기에 그런 그 양상들을 보였다라는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그러면 1915년부터 29년에 대한 미국 사회 내에서의 지역사회 복지의 흐름들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이때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 1915년이면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시기가 된 거죠. 1914년에 1차 대전이 발발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막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전쟁의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의 화마에 휩싸였었는데요. 이때 미국은 뭐 처음부터 참전을 했던 건 아니죠. 우연한 그 독일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참전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시기에 전쟁터가 주로 서구 유럽이었었지 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전쟁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산업 발전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쟁 군수물자들을 생산해내야 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기술에 집약되고 또 기술의 발전들을 비약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산업화, 도시화에 버금가는 어떤 큰 경제 발전의 기폭제의 역할들을 경제로만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미국은 엄청난 발전을 경제적인 고도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미국의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의 문제는 급속한 도시화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급속하게 도시화 현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급속한 도시화가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죠. 어쨌든 자본가가 있고 노동가가 있고, 노동가들이 모여 사는 곳엔 어려운 환경에서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도시에 막 적응하면서 일자리도 찾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어떤 초기 노동자 이주 계급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빈민들이 되시겠죠.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 올라오셔서 빈민촌을 형성하게 되고, 그 빈민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선을 펼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그 사회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의 복지기관 협의체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이제 이 시기에는 주체적으로 발전됐던 어떤 사상적인 배경들을 좀 같이 보게 되면, 정신분석학이 이때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서구 유럽에서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도 초기에 어떤 정신분석의 이론들을 시작을 했던 것들을 보면, 전쟁 미망인들이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정신분석,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신분석이라는 학문들을 체계적이고 학문으로서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비슷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급속한 도시화의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럴 때 이제 그러한 그 도시 빈민들에 대한 어떤 자선, 그 다음에 그분들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 환경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때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를 하고 있는 많은 자선기관들, 종교기관들, 사회복지기관들을 통합해서 커뮤니티 기관 협의회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또 이러한 그
사회복지 활동을, 사회복지 기관의 재원들을 활동하기 위해서 후원금이나 자선기금들을 모으게 되었는데, 이 재원이나 후원금을 모으는 과정들을 기관들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신뢰성보다는 합동으로, 공동모금회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모금회 활동도 합동으로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이 연합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우리 개개 단일 기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관들이 연합해서 서로 관리해주고 행정의 서비스를 줄이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효과성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임을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협의회를 만든 거고, 그 협의회 자체에서 공동모금 또는 합동모금이라고 하는 모금 활동들을, 후원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복지 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 간의 연대와 조직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문제,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어떤 빈곤의 문제, 노동의 문제,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들의 문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유래되느냐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이 이때 이제 정신 분석학이 발발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참 이제 많은 시대 흐름이 정신 분석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의 많은 학자들이나 사회 행태 흐름들이 동조를 해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사회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진보주의나 자유주의처럼 사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개념들보다는 개인의 문제다, 사회 진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아니면 적자생존의 법칙처럼 강한 자는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남아있는 빈민들이고, 이 사람들의 문제들은 이 사람들이 잘못 사회에 적응하기 때문에,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흑인들,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뭐 텍사스 주에서부터 한국 남한의 뭐 15배 크기의 땅을 미국이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계시는 많은 멕시코계 미국인들, 그 다음에 흑인들, 또 여성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포함이 돼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구성하고 살았는데, 이제 KK단이라고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시기에, 이렇게 인종주의 정책, 인종차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권이나 사람에 대한 권리들을 찾기 위한 운동들이 그와 반대로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흑인들의 경우에 이제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들, 또 아니면 인종차별주의나 KK단 같은 이런 어떤 보수 단체들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활동들로 이제 많이 연합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적인 흐름들이 있었고요. 또 멕시코로부터의 이민 유입, 또 비농업 분야에서의 노동자에 대해서 조직화하는 것들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능적인 커뮤니티 조직화, 또 사회 행동을 했던 어떤 지역사회 실천, 커뮤니티 실천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교재 104페이지에 보시면 커뮤니티 기관협의회와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동모금 및 커뮤니티 복지협의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커뮤니티이고, 또 협의회 활동과 공동모금은 기관들의 조직화라는 성격을 갖는 커뮤니티 실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던 시기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15년에서 29년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을 좀 이렇게 같이 보았고요. 뭐 조금 이따가도 또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18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됐고요. 17년 말부터. 그 다음에 미국 사회에서 1929년에 대공황이 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차 세계대전에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또 전쟁의 본거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없이
고속 성장을 이루게 된, 미국 본토에서는 고속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인종 간의 대립이 가속화되고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쟁 중이었고, 또 남북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멕시코와의 영토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후에 안정기를 찾아가면서 그러한 어떤 사회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표출되기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제 KK단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단이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정신분석 활동들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석의 어떤 그 시대적인 이론적인 흐름들 때문에 사회 문제의 원인을 환경이 아닌 개인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만연했던 시기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대한 조직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더 지역사회 그 커뮤니티 실천을 위해서 지역사회 조직화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공동기금이나 그 다음에 공동모금 활동들, 합동모금의 활동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또 이게 이렇게 사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제 기업이나 기부자들이 정말 사회복지기관들이 커뮤니티 실천 기관들이 투명한지 또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기관들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사회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기관의 책임성이 증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동적으로 합동해서 재원들을 모금을 해서 이제 기관별로 나눠서 분배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들로 이제 시초적인 어떤 일들을 이 시기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실천 기능들은 지역사회 어떤 기관들이 연합해서 복지기관으로 성장하게 나가게 되는 그런 시기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1928년 지나서 29년에서부터 54년까지인데요. 이 시기가 시대적인 좀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대공황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1945년에 2차 대전이 발발하죠. 전 세계 태평양 이탈리아, 독일, 그 다음에 일본이 전쟁 주범 국가로서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죠. 또 이때에 미국에서는 뭐 인종차별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시대적인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차 대전이 끝나고 1차 대전 동안에 군수물자를 대기 위해서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는 어떤 그 급속한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또 그와는 또 반대되는 미국 내부에서의 어떤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고 억눌려 왔던 그 많은 사회적인 불만들이 표출되기 시작을 했죠.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1929년, 28년 말부터 29년에 생긴 거죠. 왜냐하면 고속 성장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됐죠. 그걸 대공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왜 그랬는지까지 원인은 여러분한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29년에 미국은 주식이 뭐 종이값이 돼서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대공황 사태를 맞게 되죠. 아마 사회적인 흐름들이 급속한 성장 후에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미국에서도 오게 된 거죠. 그게 29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심각한 노동 문제, 임금 체불의 문제, 실업의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실천이 뭐냐? 사회계획적인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회를 어떻게 하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역사회 개발을 발전하기 위한 방법들을 하게 됐고 이때에 지역사회 기관들 차원에서는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미국은 이제 연방정부죠. 지역 주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정부가 개입을 해야 할 만큼의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하게 되고 이런 복지 활동에 대한 기준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또 복지기관들마다 아니면 정부와 협력과 조정의 관계, 그 다음에 조사를 할 때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고 주정부의 사회사업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사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공공교육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해 나가는 시대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사회계획, 커뮤니티 계획, 지역사회 실천, 커뮤니티 실천에 있어서는 사회를 계획적으로 어떤 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나가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사회계획, 커뮤니티 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인권의 운동, 인권 찾기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유운동, 인권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흑인들 같은 경우에 연합체를 만든 임금운동을 한다거나 고용, 가족복지, 보건과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대응책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또 멕시코 출신의 미국인들 모임에서는 전국 농장 근로자 조합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소수민족들끼리의 어떤 그 인권을 찾기 위한 행동들 또 그런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을 하고 지역 사회의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서 사회 행동들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역사회 실천에서 뭐라고 하느냐? 기능적 커뮤니티 조직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 커뮤니티 조직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사회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시대적인 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108페이지에도 보면 커뮤니티의 계획, 커뮤니티 사회 행동적, 커뮤니티 조직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커뮤니티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이 바로 커뮤니티죠. 그 다음에 계획은 경제공학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계획 혹은 커뮤니티 계획적 성격을 갖는 커뮤니티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지방정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포함하고 있는 커뮤니티, 또 지방정부 자체도 커뮤니티죠. 그래서 이런 지방정부들끼리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이제 연방정부고, 이 연방정부 자체도 커뮤니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된 커뮤니티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들,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어떻게 펴나갈 거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게 하는 과정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행동적인 커뮤니티 조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시민운동 또는 주민운동으로서의 사회행동적 커뮤니티 조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시민이 바로 커뮤니티이고 조직은 사회행동을 위한 것으로 사회행동적 성격을 갖는 커뮤니티 실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소수민족의 조직화, 그 다음 흑인, 멕시칸, 그 다음에 노예에 있던 그런 분들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근로를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19세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활동들을 해오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의 흐름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제 좀 특이할 사항은 커뮤니티 실천에 대한 방법론이 좀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9년부터 39년까지는 약 커뮤니티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 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1940년부터 60년대까지를 이기라 그래서 소셜워크, 사회사업의 방법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다라는 거죠. 일단 커뮤니티 조직을, 소수민족의 조직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커뮤니티의 조직들을, 내부적인 조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라 그러면 근로자조합, 여성조합, 흑인조합, 소수민족의 조합들을 만들어서 단합하고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그 과정들을 거쳤다가 이제 이러한 그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내죠. 의료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보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노동에 관한 문제, 주거에 관한 문제, 삶의 질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사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커뮤니티 실천의 방법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즉 소셜워크 방법론을 찾고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커뮤니티 조직,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35년에는 또 사회보장법이 미국 내에서도 입법화돼서 사회복지 영역에 이제 연방정부의 개입이
공식적으로 허가되고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또 그러한 개입이 확대되는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39년에는 사회사업 전국회의에서 로버트 레인의 보고서 커뮤니티 조직의 분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 오지 않나요? 네. 영국에서는 비버리지 보고서가 1940년 후반 45년, 44년에 45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비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국민을 국가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에 대한 제안이었다라 그러면 1964년에 시범 보고서가 나오죠.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들에 대한 어떤 안정화기를 거쳐서 다시 그것보다 국가는 전체의 그림이다 보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작은 커뮤니티, 주정부 아니면 뭐 도시 지방 정부의 어떤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해나가기 위한 방법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 시각들을 키워나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그러한 그 지역사회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거냐에 대한 연구를 시범 보고서에서 제출을 했었죠.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 구성할 때.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사회사업 전국회의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조직 분야에 대한 발표들을 미리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행동과 사회개혁을 위한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먼저 발견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만들어내고 또 개인, 조직, 집단들 간의 상호관계를 활성화한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 나중에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의 자본이다. 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 이러한 상호관계가 바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활동의 기초적인 활동이고요. 이러한 상호 활동의 결과물이 바로 사회 자본이고 이러한 사회 자본이 모인 게 사회의 역량, 커뮤니티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커뮤니티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회 문제, 사회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방법들로 실천을 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느냐. 즉, 주민 참여, 주민 자치, 그 다음에 주민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전문적인 지역사회 자원, 역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과 조직, 집단들 간의 상호관계의 활성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커뮤니티 조직의 분야를 이제 연구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사회복지활동 또 프로그램 목표를 위한 공공의 이해와 지원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자, 커뮤니티 조직들을 이제 1929년에서 54년까지를 좀 보면 기관에 대한 조직화 활동은 COS 활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선조직협회는 개개인에 대한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실천 방법들을 세분화해서 기관들이 개인에 대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기원을 만들어주고요. 주민조직화나 그 다음에 개별 사회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선조직협회의 방법론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집단사회사업은 세틀먼트, 인보관 운동의 방법론으로부터 그 집단사회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조직화에 가는 부분들은 흑인들, 노예들,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 여성들, 이러한 소수나 약자의 집단운동 더하기 세틀먼트 운동이 합쳐서 그 기본적인 시작들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전 시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도 자선조직협회 활동이 이어져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 사회 사업에 대한 어떤 방법론, 그 다음에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하는 COS 활동의 주 활동가들이 전문 사회 사업가로, 사례관리 사업가로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집단사회 사업은 세틀먼트 하우스, 인보관 운동, 영국의 토인비홀에서 시작된 인보관 운동,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뭐 대학가 근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만 홀 하우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보관 운동들에서의 지역사회 실천 방법론들이 바로 이제 이후에는 집단사회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이러한 개별 기관의 조직화, 그 다음에 주민의 조직화, 그 다음에 개별 사회사업 또는 집단 사회사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런 기원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사회사업, 커뮤니티 실천의 이런 방법들이 처음에 이렇게 작은 교회나 자선단체에서 자선기관들이 시작을 했다가 이러한 많아지는 자선단체들을 체계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을 통합하고 또 그렇게 통합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천을 전달해주기 위한 방법들이 전달이 된 게 바로 기관의 조직화, 주민의 조직화, 또 개별 사회사업으로 자선조직 협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틀먼트 하우스, 헐하우스, 토인비홀, 영국의 토인비홀, 미국의 헐하우스 같은 그 세틀먼트 하우스는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전문 지식인과 대학인들이 들어가서 함께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피부로 느끼고 그러한 사회 문제들,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의 사회 문제들을 공통 인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집단으로 함께 어떤 이 사회 환경을 바꾸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바꾸기 위한 어떤 실천 방법들을 만들어서 실천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집단사회 사업으로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실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로 영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속적으로 발전들을 해오는 계기로 성장해 나왔다.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수업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